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날씨가 많이 덥죠. 자, 지난주 휴가가 한 주 있어가지고 2주 만에 뵙게 됐습니다. 감각이 떨어졌을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다시 또 출발하는 시간. 교재 161쪽 보칙부터 출발을 합니다. 오늘 수업은 그 법령의 마무리 편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여러분 암기표가 꼭 옆에 지참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 혹시 안 돼 있거든. 다음 이번 쉬는 시간에 준비하시고 암기표 계속 보시면서 가야 될 시간들입니다. 자, 교재 161페이지 보칙편입니다. 보칙은 가볍게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아주 편안한데 첫 번째 문제가 업무의 위탁이라는 문제고 지금까지 출제된 바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볍게 출발합니다. 자, 업무를 위탁한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업무를 맡긴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 업무를 맡기는 것에 대한 문제가 하나 준비되어 있고 지금까지 출제는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쉬어가는 페이지입니다. 자,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1번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협회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 업무를 맡길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인데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 업무를 누가 위탁합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줄 하나 끄십시오.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업무를 위탁한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는 한번 익혀보시고, 자, 또 2번, 이때 시도지사는 자격증 재교부 업무를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맞다. 그럼 이게 또 왜 맞는가 하면 여러분 자격증에 관한 업무는 모두 누가 진행한다? 시도지사가 진행하는데 여러분 시도지사가 누굽니까? 하면 서울시장 오세훈, 경기도지사 그 유명한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시도지사인데 다른 일은 안 하고 중개업에 관한 업무만 볼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시도지사가 업무를, 자격증 업무를 맡길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까지도 한번 엎어보시고, 자, 세 번째, 국토장관은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맞다. 자, 여기서 또 배울 수 있는 것,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뭐냐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줄 끊으시고, 자, 암기표 좀 이따가 다시 짚어주겠지만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밑에 줄 긋고 시세 받아쓰기 합니다. 감각 살리셔야 됩니다. 점 찍고 단체, 시세, 점 찍고 단체, 점 찍고 유도 적습니다. 유도, 점 찍고 방해, 것, 모두 몇 개? 4개. 그거를 거래질서 교란행위라고 합니다. 지금 이 문정부 들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었다는 건 아시죠? 이거 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떴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에서 볼 때는 이 4가지 거래질서 교란하는 행위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시험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런 행위를 신고하도록 어디? 부동산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이 부동산원을 올 4월 달까지는 한국감정원 그랬어요. 이름이 바뀌어서 부동산원에 위탁을 합니다. 학습용입니다. 다 맞죠? 4번, 그때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이제 X인데 여러분 시험시행기관장 줄 딱 끊으시고 중개사 시험 누가 시행하죠? 명색이 이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 시험을 누가 시행하는지는 익히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 수업의 첫 시간에 배웁니다. 원칙적으로 누구?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장관인데 그때 지금 보다시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대학이라고 합니다. 대학에 위탁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대학은 뭐 하는 기관이다? 교육하는 기관이지 시험 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수업할 때마다 전달했습니다. 대학 하면 대학 입시, 대학 시험이 눈에 확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조문을 조심하셔야 돼요. 대학에는 시험을 위탁하지 않습니다. 대학에는 뭐를 위탁한다 그랬습니까? 교육을 위탁합니다. 교육을. 그래서 틀린 게 4번. 5번 그래도 중요합니다. 이런 업무를 위탁했다면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와 위탁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관보에 고시. 밑줄 긋고 별표 찍으셔야 돼요. 자, 이제 이 단어는 쉬어가는 페이지지만 업무를 위탁했으면 어느 기관에 위탁했다라고 관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중개사법에서 고시하는 건 딱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공법은 책만 넘기면 고시합니다. 앞부분에 보면 입안, 심의, 결정, 고시가 수십 번 나오는데 고시에 관한 것, 틀린 것, 옳은 것 만약에 공법에서 그런 문제 나오면 손도 못 댑니다. 그런데 중개사법에서는 고시하는 게 딱 하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효자 과목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시험에서 고시사항을 찾으시오 하면 지금 줄 거는 게 뭐죠? 업무를 위탁하면 관보에 고시한다. 그거 하나는 기억해 놓으시라고요. 자, 그래서 쉬어가는 페이지지만 1번 문제에서 많은 거를 전달했습니다. 계속 수업했던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2번 역시 쉬어가는 페이지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의 위탁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자, 여러분 그 해답 다 가리시고 그러다 한 번은 읽어봐야지 이때 아니면 못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해답 가리시고 틀리는 것 30초 동안 찾으시오. 30초 동안 문제 풉니다. 시간도 맞췄습니다. 자, 한번 읽는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틀리는 건 몇 번? 3번인데 여기서 하나 배울 것.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강의실 한 개를 확보하되 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X 면적 밑에다가 50제곱미터 해놓고 약 15평 정도 되겠죠. 사무실 그렇지 한 15평 정도의 면적은 확보해야 된다라는 게 법에 되어 있는데 이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합니다. 지금 20년 동안 시험 한 번도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데 의미를 갖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면 그 다음 보칙에서는 시험에서 그런 대로 잘 나왔던 게 이어지는 행정수수료는 시험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짚으셔야 되는데 지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정수수료다. 자, 그냥 수수료는 우리 중개수수료하고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목이 행정수수료입니다. 이렇게 더 이 행정수수료는 여러분하고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거는 정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중개업을 하려면 가지고 있어야 될 정이 모두 몇 개죠? 자, 중개업을 하려면 첫째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정이 첫째 자격증 있어야 된다는 거 동의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자격증을 받은 자가 영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참 이야기도 많이 했죠. 자격증만 있다고 영업하는 거 아닙니다. 등록을 하면 등록증이 나옵니다. 등록증을 걸어놓고 영업합니다. 세 번째 증이 뭐였죠? 법인은 지점을 가질 수 있으니까 분사무소 신고 필증이 나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중개업을 하기 위한 증이고 이 증 받을 때마다 수수료 냅니다. 그래서 수수료 조건이 6개나 나오지만 여러분은 항상 이야기했던 것 수수료는 증하고만 논다고요. 여러분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보니까 인감증명 떼면서 수수료 내봤습니까? 서류 받을 때 돈 내잖아. 그죠? 그거를 행정수수료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 증은 이런 세 가지 증이 있고 이 증을 받을 때마다 돈 내니까 자격증을 교부할 때 수수료 있다. 다시 받는 걸 재교부라 그러죠. 자격증을 왜 다시 받아요?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재교부 받겠죠. 그죠? 등록증을 교부받을 때, 재교부받을 때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교부받을 때, 재교부받을 때 수수료를 내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 뭐는 수수료 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 그죠? 증 받을 때마다 돈 낸다. 서류 받을 때 돈 내는데 조심할 것 하나. 자격증 교부할 때 수수료가 없어요. 왜? 시험에 응시할 때 돈을 냈기 때문에 자격증을 교부할 때는 그냥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이제 원서 접수 마감일이 들어오는데 원서 접수할 때 수수료 있다는 건 안 가르쳐 줘도 아시죠? 그래서 돈을 냈기 때문에 합격하면 자격증은 그냥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돼서 다시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수수료 내야 돼. 요 첫 번째 하나만 의미를 가지시면 행정수수료에 대해서는 놓칠 일이 없죠. 6개나 되는데 전형적으로 공부한다는 사람 행정수수료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점 받을 때마다 돈 낸다. 근데 첫 번째만 조심할 것. 시험에 응시할 때 수수료 내니까 자격증을 받을 때는 그냥 내줍니다. 그거 하나만 유념하시면 된다.
자, 한번 가봅시다. 1번 내려오면 다 출제했던 것들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라 위탁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기억. 시험 응시 원서를 제출할 때 수수료 있다 없다? 있다. 동그라미. 그죠? 공부 안 한 사람도 알아야 돼요. 모든 원서 낼 때는 수수료 다 내는 거예요. 동그라미.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 신청 왜 하지요? 등록증을 받으려고. 동그라미. 디귿 자격증을 교부받는 자. 요거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교부할 때는 수수료가 없어요. X. 그 다음에 리얼.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있습니다. 동그라미. 미음, 휴 폐업할 때 우리 등록증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어. 증하고만 관계 있는 것들이 수수료 받으니까 X. 고용 신고할 때 수수료 내라. 그런 말 있다 없다? 없어요. X.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리얼인데 이 정도 문제는 자주 출제됐으니까 이런 점수 받는 단원이죠. 완전히. 자, 한 번 더 합시다. 오른쪽 2번 문제 30회 수정 30회 때 출제했죠. 밑에 해답 가리시고 자 30초 동안 봅니다. 수수료 납부하는 경우 모두 찾으시오. 시작. 자, 2번 문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보이죠? 출제 문제인데 문제를 제목을 보시면 공인중개사법상 조례로 정하는 조례의 동그라미. 그 조례라는 말은 지자체 조례예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라는 말은 이거예요. 자, 자격증을 재교부할 때 수수료 있다 그랬죠. 등록증 교부할 때, 분사무소 신고 필증 교부할 때 수수료 있는데 그럼 수수료가 얼마냐?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 지금. 그죠? 근데 수수료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15,000원이다, 20,000원이다 이렇게 공부한 적이 없는 이유가 이런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예를 들어서 등록증을 강남에 하면 강남구청이 정하는 수수료입니다. 만약에 종로에 가서 등록을 하면 종로구청이 정하는 수수료니까 우리가 그걸 알 방법이 있다 없다? 없잖아. 여러분 어디 가서 등록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인데 지금 주어진 문제가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모두 골라라. 지금 이래 들었다 이 말이에요.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는 증 받을 때라 그랬으니까 기억에 분사무소 신고 확인서 재교부 동그라미. 요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올해부터 신고 확인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똑같은 거예요. 동그라미. 자, 이제 조심할 건 니은. 국토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할 때 여기 봐요. 시험에 응시할 때 수수료 있다 그랬잖아 지금. 근데 이거는 지자체 조례니까 국토장관이 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죠. 국가가 정하는 거니까 거기에 X를 딱 해놓으셔야 된다고. 그러면 국토장관이 시험을 칠 때는 누가 정한다? 국토장관이 정하는 수수료지 지자체가 아니라고. 그래서 X입니다. 디귿 사무소 등록 신청하러 갈 때 종로구가 정하는 수수료라고 그랬죠. 그게 지자체 조례잖아. 그죠? 동그라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 있다 그랬죠. 왜? 신고 필증 받으려고. 동그라미.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다. 그죠? 자, 여기서 그러면 하나 배울 수 있는 거. 국토장관이 시험을 칠 때는 누가 정한다? 국토장관이 정하는 수수료죠. 국토장관이란 말을 빼면 전부 다 시도 조례, 시군구 조례다. 그죠? 그거 하나를 배울 만하다.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정했다면 밑에 3번 문제가 여기 또 멋진 문제입니다. 사례 문제인데 그 별표 딱 찍으시고 3번 문제를 해결해야 지금 했던 내용들을 다 정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밑에 정답도 딱 가리시고 3번 문제 읽고 틀리는 것을 50초 동안 찾습니다. 항상 우리는 주어진 시간이 50초 안에 한 문제 풀어야 됩니다. 시간 관리도 합니다.
자, 50초 지나갑니다. 한번 읽으셨습니까? 자, 틀리는 것 답이 3번인데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정법적인 소관이니까 여러분이 좀 힘들어해요. 지금 이런 말 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조례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 자체가 뭐냐를 알아야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 그죠?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를 시도라 부릅니다. 여러분 특별시, 광역시, 도는 주민들이 직접 시도지사 뽑는 거 이해하시죠? 그걸 광역자치단체라 그래요. 그 다음 종로구청과 같은 시, 군, 구를 기초자치단체라 그래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다? 2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자격증에 관한 것은 전부 누구하고만 논다? 시도지사하고 노니까 광역자치단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등록은 내가 자격증을 받아서 종로에 가서 등록하거나 강남에 가서 등록하면 강남구청장이 정하는 조례를 지자체 조례라 한다고요. 지방자치단체. 자, 그런데 지금 용인시에 가면 분당구가 있다고요. 그럼 용인시 분당구, 그 구는 이 기초자치단체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 그거는 비자치구이기 때문에 용인시장이 임명하는 구청장이에요. 요거 살짝 좀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주민들이 직접 뽑으면 이를 뭐라 그런다? 자치단체라 그래요. 주민들이 안 뽑고 시장이 임명하면 비자치단체라 그래요. 이런 걸 좀 어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크게 어려워할 일도 없어요. 자, 서울 강남구청장 주민들이 뽑는다 안 뽑는다? 뽑잖아요. 그런 거를 자치단체라 그런다고. 용인시장. 근데 분당구청장은 용인시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틀린 거 찾으시오. 1번 경기도 성남시에 가면 내가 용인시라고 그랬다. 그죠? 성남시 분당구청장에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성남시 조례가 정하는 바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왜 그러면 성남시장이 주민들이 뽑잖아. 그죠? 분당구청장은 비자치구라니까요. 그래서 2번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 위탁이 없는 한 해당 자격증을 분실로 인한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할 때는 대전광역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3번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에 사무소를 둔 중개법인이 본사는 창원시 성산구에 있다 그랬어요. 중개법인이 서울 강남에 소재하는 분사무소 신고 확인서를 재교부 신청할 때는 강남 조례일까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일까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그것도 창원시 조례인 거라 그죠? 성산구에는 비자치구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그래서 3번이 이제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창원에 뭐 성산구가 있는지 없는지, 의창구가 있는지 이런 건 알아야 될 이유는 없죠. 이 시, 군, 구는 자치구다라는 의미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3번 문제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분사무소 신고 필증은 전부 어디 가서 받아야 된다? 본점에 가서 받아야 된다니까. 본점. 그죠?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린 거예요. 하나는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5번은 좀 전에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이제 넘어가서 이 보측에서 오리지널 중요한 단원이 지금부터 출발하는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100% 시험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포상금은 지금까지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무, 거, 양을 고발하면 포상한다.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 무가 뭐죠? 무등록업자 고발하면 포상합니다. 사촌 형님, 거짓으로 등록한 자, 다른 사람 자격증을 자기 이름을 붙여서 등록했다. 고발하면 포상해 주죠. 양이 뭘까요?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빌려주거나, 양도하면 100% 빌려서 하는 자가 있죠. 양수 받은 자를 고발하면 포상합니다. 자, 이때 무, 거, 양이 포상 대상이었는데 여러분부터 추가된 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부터 뭐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거나 유도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아까 한번 적어 보셨죠? 이거를 뭐라 부른다? 거래, 질서, 교란 행위예요. 이 자들도 포상금 대상에 포함이 됐다는 것 꼭 익히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요약집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공부도 많이 강조도 있고. 자, 원래 포상 대상은 뭐라고요? 무, 거, 양을 고발하면 포상했는데 여러분부터 추가됐다니까요. 뭐가 추가됐다고요?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거나
또는 유도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요 네 가지를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거래, 질서, 교란 행위라고 부른다고요. 요것도 고발하면 포상 대상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개공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합니다. 표시 광고를 하는 자 고발하면 포상해 줍니다. 여러분한테는 이게 두 개가 도입됐었기 때문에 원래 거의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딱 보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단원이 원래 개정됐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적는 거는 그만 적으시고 대답해 봅니다. 원래 포상 대상은 뭐였지요? 무, 거, 양, 양에서 원래 두 가지가 추가됩니다. 뭐가 추가됐죠?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거나 유도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그걸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거래, 질서, 교란 행위 고발하면 포상해 줍니다. 두 번째, 개공사도 아닌 자가 개공사인 것처럼 표시 광고하면 요거는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받지만 고발하면 포상도 해준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솜씨대로 포상금은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렇지. 이거 50만 원 수업하면서 항상 기억하라고 에게 50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무등록자 고발하면 에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묻기를 저 사람이 무등록업자요 이렇게 고발만 하면 포상을 해주겠습니까? 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죄가 있어야 되지. 고발만 한다고 포상해 줄 수는 없잖아, 그죠? 자, 그러면 죄가 있다는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검사가 뭐 했을 때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시에만 지급한다. 이게 검사가 죄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검사가 뭐 했을 때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가 되어야만 지급을 하지 고발만 한다고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묻기를 그럼 검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저 사람이 죄가 없네. 죄가 없네를 뭐라 그러죠? 무혐의다. 포상금 지급할 거 아닐까요? 당연히 지급 안 하겠지, 그죠? 기소중지 받았다. 기소중지 지급할 거 아닐까요? 안 하지. 포상 지급 조건 두 가지 딱 정해져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런 기소중지, 기소유예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이 어렵다고. 왜 어려우신가 하면 죄를 안 집어가 그렇다고. 오늘 가서 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절실하게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데 문제 하나 막 죽겠다고 또 죄지라 이럴 수는 없는 거고 지급하는 조건을 기억해 놓으셔야 돼. 기소유예는 죄가 이때 아주 약하다를 기소유예라 그래요. 뭐라고요? 죄가 있긴 있는데 아주 약한 거예요. 이런 말이지. 무등록업자를 고발하면 포상하는데 어떤 사람이 고발을 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옷 입고 나가면서 나 오늘부터 무등록 할 거야 하고 나가다가 고발 당했어요. 그 무등록을 5분 했는데 그 사람을 3년 징역 3,000만 원 벌금에 처한다. 이건 여러분이 생각해도 좀 심하잖아, 그죠? 그럼 한 5분 정도 된 사람은 검사가 반성문 쓰고 내보냅니다. 나 누구누구는 재수도 더럽게 갈로 열고 5분 동안 무등록하다가 적발됐는데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절대로 뭐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걸 기소유예라 그래요. 자, 죄가 아주 약하다는 뜻이에요. 공소쟁의는 이 사람은 한 3년 무등록하다가 적발됐어요. 그럼 오리지널 죄가 있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래서 결국은 검사가 죄가 약하기나 크기나 죄가 있으면 무조건 지급해 놓은 거예요. 공소쟁의나 기소유예를 하면 지급해 주는데 조심할 건 기소유예를 받으면 반성문 쓰고 석방됐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집에 갔는데 공소가 제기되면 이 사람은 이제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관할 법원에서 이제 무등록업자는 3년 징역 3,000만 원 벌금이니까 판사가 법원에서 조사를 해보겠죠. 죄가 심하면 3년 징역, 약하면 100만 원과 뭐 벌금 이렇게 매길 건데 판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없네, 무죄가 선고됩니다. 여러분, 검사는 죄가 있다라고 보냈는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수도 있다 없다 있겠지. 뭐 죄를 무리하게 조사를 했거나 수사했거나, 그죠? 그리고 무죄가 나오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안 한다? 지급한다. 그래, 이게 이제 이게 포인트죠. 어차피 공소가 제기돼 버렸으면 포상금은 끝났죠, 지금, 그죠? 그래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지급한다. 요거를 조심하셔야 돼. 이거를 검사가 무혐의는 지급 안 한다. 이거는 알아놓고는 여기도 무죄인데 지급하지 않잖아. 이러고 있으면 이제 날 샌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벌써 공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무죄를 받더라도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요게 포상제도이고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가봅시다. 1번.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 자, 개공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포상 광고를 하는 자 지급한다 안 한다? 한다. 동그라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여기 무, 양양 보이시죠? 거짓, 동그라미. 중개사무소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자, 양도대하는 자, 지급한다, 동그라미. 시세에 부당한, 여기 시세 이번에 들어왔다 그랬죠? 시세, 동그라미.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직접 거래를 하는 자, 직접 거래를 하는 금지 행위는 3년에 3천만 원에 해당되지만 여기 보다시피 포상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자는 모두 몇 개? 4개 이래 갑니다. 원래 특히 도입됐던 부분의 의미를 잘 가지셔야 됩니다. 자, 2번 또 한번 봅시다. 같은 문제입니다.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는 신고 고발 대상이 아닌 자는, 자, 1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우리 한마디로 뭐라 부르죠? 무등록업자, 고발하면 포상합니다. 단체를 구성하여, 여기 적혀져 있습니까? 시세, 단체 구성 포상 대상이죠. 세 번째, 가격과 거래 조건 등 중개대상물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배우셨죠? 부당한 표시광고. 부당한 표시광고는 5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포상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 답은 3번이다. 4. 개공사 등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또 들어오잖아 봐요. 시세 들어오면 동그라미 딱 찍어놓고 포상 대상이죠. 5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유도 딱 들어오면 포상 대상이죠. 자, 아닌 건 몇 번? 3번이다. 이런 문제는 이번에 여러분한테 처음 만나는 문제들입니다. 의미를 딱 가지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드디어 밑에 3번 또 여러분이 하나 풉시다. 밑에 해답 가리시고. 자, 포상제도에 대해서 옳은 것 역시 30초 드립니다. 30초 동안 찾으시오. 시작. 옳은 거 찾아야 됩니다. 자, 포상제도에 대해서 옳은 것 몇 번? 1번. 건당 얼마? 50만 원이고 누가 지급할까요? 등록관청에서 지급합니다. 등록관청은 시, 군, 구죠. 틀린 거 수정합니다. 해답 보지 마시고 2번 포상금은 국고에서 전액 보조할 수 있다. X 얼마? 100분의 50을 보조합니다. 3번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몇 개월 내로 지급한다? 1개월 내로 지급하는데 그 2개월이 시험에 한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포상해 줍니다. 그때는 며칠 만에 지급한다? 2개월 만에 지급해요. 요거 일단 하나 구분해 놔야 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양양에 관련되는 것은 1개월 내로 지급합니다. 자, 4번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하나의 사건에 있어서 두 사람 이상이, 자, 2인의 동그라미 놓고 공동으로 신고하면 거기 정한 균등 배분 방법은 공동포상금을 수령할 자가 합의한 배분 방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X예요. 균등이 우선 지급이에요. 또한 5번 포상금은 신고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불기소를 한 때도 지급한다. X 언제 지급한다고요? 공소제기 기소유예 시 지급하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하나 있습니다. 지금 방금도 지나갔지만, 자, 저 사람이 무등록업자요 라고 고발이 들어왔는데, 자, 갑이라는 무등록업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A가 고발을 했답니다. 그럼 포상금을 누구한테 지급하겠습니까? A에게 얼마 지급하겠습니까? 50만 원 지급하겠지. 근데 하나의 사건을 A, B 두 사람이 고발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균등하게 얼마? 25 지급합니다. 균등하게. 근데 자기들이 합의를 하면 합의한 대로 해줍니다. 합의라는 것은 여기 30 주고 나 20 주시오. 합의해서 오면 합의한 대로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다시 을이라는 거짓 등록업자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다른 사람 자격증을 가지고 등록을 한 자요 라고 거짓으로 등록을 했는데 서울에서도 고발이 들어오고 수원에서도 고발이 들어왔다고 쳐봐요. 이걸 뭐라 그런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 건이 들어왔어. 그러면 누구한테 지급한다? 최초로 신고자한테 지급하고,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 사람이 들어오면 균등하게 취급하는데 이거를 정신을 안 차리면 이런 문제에 당한다고요. 하나의 사건에 두 명이 들어오면 최초로 신고한 자 하면 그렇게 비슷하게 보이니까 조심하셔야 된다고. 자, 다시 하나의 사건에 서울에서도 수원에서도 두 건이 고발이 들어왔다. 그러면 나누기 균등하게 해준다. 틀려요. 너무너무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이 단어는 나올 때마다 여러분한테 그림으로 눈으로 공부하세요 이랬어요. 자, 눈으로 공부하라는 말은 하나의 사건에 두 명이 들어왔다. 25, 25 균등하게 취급합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서울에서도 고발이 들어오고 수원에서도 들어왔다. 두 건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누구에게 취급한다? 최초니까 요렇게 되면 요렇게 취급하고 요렇게 되면 요렇게 된다를 눈으로 공부하시래. 눈으로. 그죠? 수업 시간 중에도 많이 전달했던 내용이죠. 좀 이따 이제 계산 문제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자, 넘어가서 가볍게 4번 돌았습니다. 포상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1.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신고 또는 고발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나 수사기관에만 하여야 한다. X입니다. 등록관청에도 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 2번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돌았죠. 특정한 물건에 대한 중개를 제한한 개공사 등을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금 단체 지금 벌써 한 4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세, 단체 지급하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됩니다. 자, 3번 한번 보십시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 건이 들어왔습니다. 두 건은 서울에서도 들어오고 수원에서도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지급한다고 배우셨습니까? 최초 신고자. 3번 X. 4번 등록관청은 포상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된 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여러분, 무등록업자를 고발하면 포상하는데 고발되어 있는 자를 여러분이 뒤에서 고발한다고 지급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또 X. 4, 5번 폐업 후 중개업을 하는 자, 실거래가 신고 의무 위반자는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 대상이다. 맞죠? 여기 X입니다. 폐업을 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를 뭐라 부르죠? 그렇지. 무등록업자는 고발하면 대상이 되죠. 근데 여기에 실거래가 신고 의무는 포상 대상이다.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이렇게 갑니다. 자, 밑에 5번 문제가 31회 때 작년에 출제 문제입니다. 이 정도 해결하겠습니까? 자, 해답 보지 마시고 옳은 것 하나 찾으시면서 네 군데 틀리는데 표시합니다. 시작. 옳은 거 찾으시면서 틀리는데 표시해 봅니다. 자, 체크합시다. 옳은 건 몇 번요? 4번 되겠습니까?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얼마 만에 지급한다고요? 1개월 내로 지급한다. 옳은 것 4번. 수정합시다. 1번 포상금은 건당 얼마? 50만원 X. 이 검사가 신고 사건에 대해서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X. 여기 공소제기 기소유예 시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100분의 50 X. 국고에서 보조하는 게 100분의 50이었죠. 그래서 또 X. 5번 너무나 많이 강조했습니다.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서 두 건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도 고발이 들어오고 수원에서도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면 균등하게 배분한다. X 뭐라고요? 최초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림으로 익히시라 했던 문제입니다. 자,
포상금에 대해서는 제일 어렵게 나왔는 게 지금 밑에 보고 있는 6번 문제 넘어가면 7번 문제인데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고 시간을 뺏는 문제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원래 본고사에서 다시 나왔다면 이거는 제일 뒤편의 시간에서 풀어야 돼요. 이거 푼다고 한 5분 붙들고 앉아 있다가 잘못 계산해 버리면 5분 시간만 날아가는 문제, 그죠? 어렵지는 않는데 시간을 뺏는 문제입니다. 자, 6번 같이 연습합시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갑이 받는 금액은 얼마, 을이 받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첫 번째, 갑은 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고, 검사는 A는 공소 제기하고 B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B에게는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자, 그럼 갑은 A에 대해서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적어봅시다. 2번, 을은 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C를 신고하였으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을 받아도 지급한다, 안 한다? 하죠. 그래서 여기 포인트죠. 을에게 C에 대해서 50만 원 지급합니다.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D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포상금 지급하죠. 자, 둘 다 했으니까 D에 대해서 갑에게도 25, 을에게도 25 이렇게 나가겠죠.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자, 네 번째,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E를 을이 신고한 후에 갑도 신고하였고, 이때 E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자, 그러면 E를 을이 신고하고 갑도 신고했으니까 누구에게 지급해야 된다? 을에게 지급하겠죠. 그래서 E에 대해서 을에게 얼마? 50만 원을 지급한다. A, B, C, D, E는 갑 또는 을의 위 신고 고발 전에 행정기관에서 발각되지는 않았다. 그러면 얼마 지급합니까? 갑으로부터 얼마 받고? 75. 을로부터는 얼마 받고? 125.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어렵다 쉽다? 절대로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시간이 뺏기는 문제지. 그죠? 그래서 기죽을 필요 없이 체크합니다. 자, 이제 7번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 풀어봅시다. 밑에 포상금 계산표 가리고 딱 가리시고 제일 밑에 빈 여백이 있잖아. 그죠? 여백에다가 제가 방금 적은 것과 같이 갑이 받는 것 얼마, 을이 받는 것 얼마를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시간 1분 재겠습니다. 1분 만에 풀기도 쉽지 않죠. 일단 밑에 갑, 을 해놓고 계산해 봅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가 1분입니다. 다 푸셨습니까? 같이 합시다. 하시다가 좀 수도없이 계셨으면 못한데 시간 관계상 같이 갑시다. 갑을이 받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첫 번째, 갑은 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A와 B를 각각 신고하였다.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그러면 각각 했으니까 A에 대해서 50만 원, B에 대해서도 일단은 50만 원을 받을 수 있겠지. 적어봅시다. 두 번째,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C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했다. 무등록업자죠. 그러면 C에 대해서 공동으로 그러니까 25, 25 이렇게 받을 수 있겠지. 일단 적어보자고요. 세 번째, 을이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D를 신고한 후에 갑도 D를 신고하였다. 그럼 D에 대해서는 누가 받는다? 을이 받잖아요. 그 을이 D에 대해서 50만 원 받을 수 있겠지. 자, 네 번째, E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발각이 되고 갑과 을은 공동으로 신고하였다. 여러분, E가 발각되어 있는 걸 공동으로 신고했다. 그럼 E에 대해서는 지급한다, 안 한다? 애초부터 적을 필요가 없죠. 지급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담당 검사는
A와 E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하고, 자, A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했으니까 받을 수 있죠. E는 저거 필요도 없으니까 놔뒀고, 그 다음 C와 D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하고, 그러면 C와 D에 대해서도 받을 수는 있죠. 이 기소유예가 됐으니까. B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봐요. 아까 B에 대해서는 50알을 적을 수 있었지만 무혐의 처분했으니까 이건 받을 수 없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리고 갑월 사이에 분배 약정은 없었다. 갑이 받을 수 있는 거 얼마? 75. 을이 받을 수 있는 거 얼마? 75. 답은 1번이다. 뭐 결코 어려운 문제 아니다. 그죠? 뭐를 생각하시는지 시간을 뺏어가는 문제다 그랬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포상금이 그래도 이 보책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어지는 단원이 행정처분과 벌칙인데, 이 단원부터 이제 중요한 단원들이 따라가니까 암기표 준비해 놓으시고, 법령의 마무리 시간으로서 따라갑니다. 10분 쉬었다가 출발하겠습니다.